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조금 전 5시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2차 대유행 기로에 접어든 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19일 0시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교회에 대해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에 모임과 활동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지역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클럽, 노래 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수도권 지역에 국한돼 있는데요. K방역이라 불릴 정도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성공했던 우리나라입니다. 의료진과 방역 일선 공무원들의 사투로 지켜낸 값진 성과였는데요. 이런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따라야겠습니다. 8월 18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배우 한효주입니다. 단지 앞 푸른숲과 예정된 초중학교, 추진 중인 GTX와 7호선으로 서울까지 더 빠르게 양주옥정의 마지막 노블랜드가 찾아옵니다. 양주옥정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 8월 중 오픈 예정. 1688-6800, 1688-6800 대방건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제약. 대한민국 가구 전시회 코펀 8월 27일부터 4일간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 가정용, 사무용 가구는 기본, 인테리어, 원부자재, 목공 기계까지 최신 트렌드를 한 곳에서 대한민국 가구 전시회. 고리의 퍼니처 페어 코펀. 영림 모델 손예진입니다. 인테리어 관심 있는 분들은 영림도 좋은 건 다 아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도어 잘하는 회사가 키친바스도 잘한다는 거. 이제 인테리어 하면 도어, 키친, 바스 모두 잘하는 영림이죠. 영림을 만나면 공간이 예술이 된다. 영림 키친바스.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타. 인생은 논스톱. 관절엔 뉴마스터. 부착해요. 삼형 바이오팜. 지원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드럽고 잡내 없고 고원돈 암돼지. 풍미 가득 살살 녹는 그만 고원돈 암돼지. 고원돈 암돼지 아니면 안 되지. 무공해 고원돈 암돼지.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21대 국회가 문을 연 지 2달하고 보름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어떤 의정 활동으로 시간을 보냈는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영주 영양봉화 울진이 지역구인 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도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과 낙동강 전선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매주 이렇게 만나보는데요. 네. 이번 주에는 할 얘기가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뉴스거리가 많은지 매주 이렇게. 코리아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죠. 자, 지금 코로나 지금 수도권 상황 최악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생각합니다. 서울도 많이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 자, 그냥 103명으로 이제 5일 전에 주말 전 출발을 해서 예. 166명 그리고 279명
그리고 어제가 200명 조금 아래 197명, 예. 오늘 다시 246명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중에서 11명만 해외 유입이고요. 예. 235명이 국내에서 감염됐는데 수도권이 201명이니까 예.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수도권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전국으로 또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정말. 예, 초비상입니다. 예. 그래서 예. 조금 전 5시에 예. 정세균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냈죠. 그러니까요. 예, 수도권 모든 종교 집회는 일단 금지. 비대면 이 예배만 허용했고요. 예. 12개의 고위험군 시설, 이전에 우리가 다 알고 있던 겁니다. 실내 예. 체육시설, 유흥주점, PC방, 노래방, 또 뷔페 식당,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고위험 시설로 일단은 영업 중지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절대로 이제 좀 전국으로 퍼지지 않길 바라면서, 자, 이렇게 코로나가 악화된 중심에는 바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있습니다. 아주 네. 이 뭐 국민 여론이 지금 최악인 상황, 아주 그렇습니다. 심각한, 매우 심각한 이 반사회적 범죄 행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좀 너무 지나치게 보고 있는 겁니까? 신천지 때는요. 예. 이 표면적 형식적으로는 협조하겠다. 우리는 정상적인 종교이고 종교 활동을 했을 뿐 예. 우리가 바이러스 확산에 우리도 피해자지 가해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항변을 그렇죠. 하면서 예. 어쨌든 신도명단을 냈는데 그나마 온전하게 내지 않았다. 신도명단과 이 시설 일부를 감췄다는 이유로 이제 이 피소가 됐죠. 이만희 회장. 회장은 구속도 됐습니다.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죠. 네, 이만희 회장이. 예. 90도 넘는 상황에서. 예. 그런데 이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특히 이제 정광훈 목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대여섯 가지는 더 있어요. 아휴, 하나는 정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집회 금지를 내리니까 이건 종교 집회라고 또 피해가면서 지금 장기간 동안 이제 광화문 집회를 주도해 왔는데 네. 문제는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위험하니까 좀 이 집회를 연기시켜달라. 이거 그냥 강행을 했던 문제고요. 네. 본인이 마이크를 잡고 15분 동안 이제 비말을 튀기면 안 되는데 연설을 하고 또 이 마이크를 10여 명이 돌려쓰고 했는데 결국 정광훈 목사도 확진, 그러니까요. 부인도 확진, 예. 비서도 확진. 지금 사랑제일교회에서만 450명이 넘는 누적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예, 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 신도 명단이 4,066명 분이 확보됐는데 예, 예. 우선 한 1,000명은 연락이 안 되고요. 이게 불완전한 명단이고 예. 한 3,400명은 연락이 됐는데 이 중에 또 다수는 허위 신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좀 많은 사람들이 그 연락을 받고, 저는 신천지가 아니라 사랑제일교회 가본 적도 네, 없다는 사람이 맞습니다. 많다는 거잖아요. 10살 이 어린아이, 어린이, 예. 소녀의 이름도 들어있고 또 지방에 살고 있으니까 아무 관계가 없고 또 예.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식입니다. 서울예고의 이 고등학생이 사랑제일교회를 다녔고 확진이 됐는데 네. 이 음악 레슨을 받은 선생님에게 감염이 되고 이 선생님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단원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8.15 광복절 행사를 위한 리허설에 참여를 했고 또 사랑제일교회 50대 여성 신도가 확진이 됐는데 예. 이 어린이집 돌봄 교사입니다. 나흘 동안 출근을 하면서 130명의 어린이를 접촉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위험하게 교회 집회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방역수칙도 안 지켰으며 또 정치적으로 광화문 집회를 밀집한 곳을 다녔고 그런데 또 일상생활은 평범하고 멀쩡하게 영위하는 바람에 지금 이런 거죠. 가평에 있는 포병부대 내에서 군장점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남성이 사랑제일교회 신자고 본인이 몰랐겠지만 확진이 됐는데 이 군인들하고 접촉을 한 겁니다. 지금 국내에서 감염자 4명이 나왔습니다. 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지금. 네, 여기다가 또 이 포항에서는 예. 남편이 당신 검사받아야 한다. 그랬더니 이 배우자의 손을 깨물고 충전책을 들고 도주했던 여성이 이제 붙잡혀서 검사받고 예. 확진이 된 분이 평택 주민인데 파주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지난밤 사이에 도주했습니다. 지금 경찰이 추적하고 있고 아직 못 잡았나요? 그 도주한 분은? 잡았다는 속보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추적 중으로만 나오고 있고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일 나쁜 문제가 비협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태원 클럽발 확진들을 그렇게 자꾸 찾았는데 인천의 학원 강사 한 명이 무직입니다 한마디 때문에 7차 감염까지 가고 이게 부천 쿠팡 물류센터까지 갔던 거거든요. 이 당사자는 구속돼 있고 법적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랑제일교회 경우에는 너무 다수가 비협조하고 있고 정광훈 목사도 사실은 우린 안 걸린다. 걸려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다.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나 말이죠. 아니 그런 말을 믿는 그 교인들도 저는 참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지금 아까 그 이만희 회장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저도 이게 훨씬 죄질이 나쁘다. 그러니까 상당히 의도성이 들어가 있다.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왜 미필적 고의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퍼질 수도 있다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아주고 치료해 주니까 뭐 검사도 받지 말라. 지금 저 정부에서 허위로 지금 확진 판결을 내린다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정치적으로는 또 반대할 수 있으나 강하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반기를 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 예를 들면 공산주의자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일반적인 언어에 들어가고요. 이 어떤 뭐 이 생명을 좌우하는 얘기까지 언급을 하고 그래서 참 듣기에도 섬찟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것 때문에 또 고발 조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저 청취자들도 인터넷 다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관련 기사 댓글을 보면은 거의 한 99%가요. 전광훈 치료하지 마라. 하나님이 고쳐줄 거다. 구상권 청구할 다 이런 내용이고 지금 뭐 국민청원도 올라갔고 하지만 올라와서 이제 뭐 25만 명을 훌쩍 넘겼는데 재수감하라 국민 민폐 전땡땡 목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제는 이게 재수감도 지금 원래는 구속 상태에서 보석 허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보석의 전제 조건이 집회 시위에 참여하지 말고 거주지에만 머물 것. 근데 이미 이건 어겼고요. 네, 서울시의 자가격리 통보를 또 어겼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교회 측은 우리는 목사님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다. 근데 자가격리 통보를 한 게 또 확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 뭐랄까요 거짓말과 이 반대의 입장으로 이걸 어떻게든 이 순간순간 면피하려고 흐르다가 이 최악의 상황까지 왔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 남편은 사랑제일교회 교인인데 그 부인은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국내 최대 교회잖아요. 세계 교회로는 세계 최대의 교인으로 56만 명의 교인이 등록돼 있습니다. 거기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고 또 이제 방역 그래서 이제 이 모두 다 비대면 예배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도달한 건데 정치권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광훈 목사를 이렇게 정치적인 거두로 키워준 것이 그동안 통합당의 행태 아니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통합당은 이게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형식적으로는 이 방역 차원에서 광화문 광복절 집회는 잘못됐다 인정하면서도 또 이걸 정치적인 특정 세력에 대한 비판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정진석 의원도 이런 말을 했고 지금 공방이 치열한데 어쨌든 방역 차원에서야 유구무원인데요. 통합당도 그동안 정광훈 목사와 사진 찍고 그 무대에 한번 올라가 보려고 노력했던 그때 뭐 총선 이전이니까 이제 표심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이제는 좀 하나의 목소리를 정광훈 목사나 지금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내고 무엇보다 빨리 검사받고 방역에 협조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나저나 지난주에 통합당 지지율에 골든크로스 났잖아요. 근데 며칠 안 지나서 이렇게 뭐 일단은 좀 변수가 생긴 건데 말씀하신 대로 태극기와 완전히 좀 선 긋는 게 그러니까 지난 20대 때 어쩔 수 없었다 손 잡은 거 깨끗이 사과하고 이 선을 딱 그으면 태극기 그쪽하고 오히려 좀 더 환영받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가려는 조짐이 있어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19일에 원래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의원총회나 전당대회 관련 행사들을 다 지금 이제 스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당도 19일에 광주 방문이 쉽진 않아 보이는데 지금 정강정책 당헌당규를 바꿨고 김병민 위원회 이제 10대 과제 발표를 들어보니까 아주 그동안 5.18과도 절연한다. 박근혜 전 정권과도 완전히 절연한다.
그리고 성평등이라든가 사회적 그렇습니다. 약자라든가 예. 이런 부분에서는 민주당은 좌클릭을 환영한다 이렇게 이제 또 표현을 했는데 예. 중도 보수 합리주의로 가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정광훈 목사와의 절연도 네. 이 코로나 방역 상황에서 포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원웅 광복회장의 발언도 네. 아주 주말부터 오늘까지도 시끌시끌합니다. 저도 아주 생방송으로 그때 지켜보면서 상당히 좀 인상 깊게 봤는데 네네. 이거 분명히 또 월요일 되면 큰 논란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죠. 봤는데 그렇죠. 네. 제가 녹음코 이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고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나치와 함께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 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 한 나라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승만은 민족 반역자와 결탁했다. 안익태는 민족 반역자다. 이렇게 재평가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네. 녹음컷에는 안 나왔지만 국립묘지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 민족 반역자와 친일파를 이장을 해야 된다. 파묘에서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자, 네. 이 친일 청산 논란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전 여야가 싸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만약에 미완의 친일 청산이 지금 우리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면 이건 학술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청산의 범위를 잘 정하고 또 어쩔 수 없는 문제도 있겠죠. 역사가 많이 흘렀으니까. 예. 그래서 그 경계를 정하는 게 제일 문제라 이거는 사실은 참여정부 시절에 이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명단을 그동안은 이 민족문제연구소에서만 냈거든요. 예. 아주 두꺼운 책으로 나름 이제 사료들을 다 뒤져서 근현대사 학자들이 이제 집대성한 게 나왔는데 문제는 이 안에 들어있는 유족들이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명단 정리, 행적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게 무슨 어떤 척결을 위해야 한다기보다는 역사의 기록을 남겨서 예. 우리가 이 과거의 역사적 오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 문제는 이게 그 반민족 행위자 명단이 역사문제연구소 거보다 정부에서 잡은 내용이 훨씬 조금 느슨하고 좁아요. 네. 명단의 숫자가 줄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이거 너무 좀 많이 봐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예.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전혀 활용되지 않고 그 안에는 우리가 역사책에서 또는 뭐 약간 작곡가, 뭐 화가, 문학가 특히 많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일제 치하의 신문에 기고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한국신민의 전쟁에 영예롭게 참여하라 이렇게 선동했던 사람들도 많거든요. 예. 우리가 아는 뭐 춘원 이광수를 비롯해서 렌의 애가 이 모윤숙 선생 다 이제 훌륭한 이제 문학가들이 또 그런 행위를 했던 겁니다. 예. 나중에 성찰하고 반성한 사람도 있고 끝까지 반성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또 역사적 평가나 죄과가 달라지겠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산적해 있는데 또 여야 정치권은 이런 거예요. 야권에서 반격을 했습니다. 아니 초대 대통령에게 이승만 호칭도 붙이지 않고 그리고 애국가를 그럼 부정하는 것이냐. 이건 과거에 좀 색깔론 때 많이 나왔던 반론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한 발도 못 나간 게 이제 안타깝고 그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평을 내놨죠. 통합당 얘기는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은데 왜 통합당이 발끈하느냐, 틀리는 거 있느냐. 그러면서 이낙연 의원은 저 정도 이야기는 광복회장이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예.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메시지가 아프면 메신저를 보통 이제 공격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김원웅 회장이 어떤 인물이냐, 또 이제 통합당 측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 과거에 민정당 전두환 이미 뭐 박정희 정권에도 몸을 담았었고 예. 이 또 50 정권에도 몸을 담았었고 그 이후에 3당 합당으로 민주당이 됐다가 그때 한국당으로 돌았죠. 예. 그때 이제 탈당을 해서 열린우리당으로 가게 돼요. 예. 여야의 이제 행적이 있는데 당신이 자격이 있느냐 이제 자격론이 등장을 했는데 김원웅 회장은 그 과거는 반성을 했습니다. 네. 생계형이었는데 정말 지금 돌이켜도 잘못했다.
하지만 그때 내가 과오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더 강하게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예. 근데 이게 정치 문제가 아니고 역사 문제거든요. 예. 요건 여야가 알겠습니다. 한번. 예.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인 김병로 선생 반민특위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네. 초대 대법원장의 손자거든요. 예. 요거 아마 대통령과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영수회담. 예. 한번 요 문제도 대승적으로 풀 알겠습니다. 수 있는 고리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아부총기의 전문적 능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아부총기로 오세요. 동아의료 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유일무이 경북 단 하나뿐인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가 세상 단 하나뿐인 당신을 위해 다양한 장학 혜택, 아낌없는 지원으로 여러분의 꿈을 더 크게 응원합니다. 경북 유일의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7분 37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21대 국회 문을 연 지 벌써 2달하고 보름여가 지나고 있네요. 그동안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 어떤 의정 활동으로 시간을 보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영주 영양봉화 울진이 지역구인 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박형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형수 의원입니다. 예, 시간 참 빠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인터뷰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총선이 넉 달 전이었어요. 벌써 이렇게 그렇습니다. 딱 지나갔는데. 예. 오늘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핵심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국회 입성 2달여가 지나고 있는데 한마디로 소회가 어떠신지요? 예, 뭐, 좀, 돌아보면은 한 2달이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 2달 동안에, 의정 활동하면서 여야 간의 수적으로 워낙 지금 열세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한계도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초기에 원구성 협상부터 거대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여서 결국 야당의 상임위원회 배정까지도 국회의장이 자의적으로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운영도 야당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여당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지난주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부동산 3법을 다루는 상임위가 제가 속해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입니다. 거대 여당이 이제 수적으로 우위를 내세워서 기립 표결을 했는데 4년 동안 이렇게 해야 하나는 그런 무력감도 들었고 회의감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실정과 독주를 막아내야 하기 때문에 저희 통합당 초선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전체 상임위원장 내려놓기와 원내정책 투쟁을 제안했고 여야 또 원내의 지도부와 다선 의원님께서 공감해 주셔서 지금까지 잘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희의 진정성을 국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는지 최근에 당 지지율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나저나 이 상임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이 다 갖고 있고 국회 부의장 자리 하나 지금 비어 있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저희들은 대상 후보들이 5선 의원이 4선 의원이신데 뭐 정진석 의원 하지 않겠다. 예. 그것까지도 저희들은 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으로 이미 다 공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럼 당분간은 그냥 비워두고 계속 운영이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예. 특별교부세 42억 원을 확보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번에 확보된 이 특교세는 지역에 시급한 현안 사업하고 재해 예방 사업 이런 데 이제 바로 투입되는 건데요. 예. 구체적으로는 영주에서는 힐링공 구합공원 조성에 5억 원이 투입되고요. 예. 또 문수면에 양수장 설치 사업의 4억, 영양군에서는 청기 토곡지구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에 10억이 들어가며 예. 봉화군에서는 내성천 경관 인도교 조성에 8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오전약 수탕길에 3억 원이 투입되고요. 예. 우진군에서는 낙석 및 추락 방지 시설 개선에 12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 교부된 특별세 외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심각한 이런 위기를 겪은 영주 적십자병원 운영의 적자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행안부에 요구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거 좀 보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뭐 좋은 일 열심히 했는데 뭐 적자만 나온 상태니까. 예. 자, 입법 활동 상당히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검찰 출신답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크게 봐서 한 3가지 정도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하셨고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자원시설세도 이것도 이제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자, 이 중에서 한 가지만요. 한 가지만 좀 설명해 주세요. 한 가지 가장 대표적인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나머지 2가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이제 제가 발의한 첫 번째 법안인데요. 제일 먼저는 이제 선거철마다 여론조사 때문에 하루에도 이게 몇 번씩 전화가 걸려와서 굉장히 주민분들께서 스트레스를 받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횟수 제한 규정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120일 전부터 4회까지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한을 해서 120일 전부터 총 4회만 하도록. 그래서 위반할 때는 처벌하는 규정도 만들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사전투표 제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지금 5일 전부터 하도록 돼 있는데요. 14일 동안 선거운동 기간이 보장돼 있는데 5일 전에 해버리면은 10일만 선거운동을 하게 되고 투표를 하는 이런 결과가 지금 생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생겨도 투표에 반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3일 전에 실제 투표일과 근접한 시기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안을 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마을과 명함으로 하는 이런 선거 운동에 대해서도 예비 후보로 등록해야지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제출한 개정법에는 180일 전부터는 마을과 명함 돌리면서 하는 선거 운동은 허용해주자 이렇게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 현역 저한테는 좀 불리한, 저희들한테는 불리한 내용의 개정안이긴 하지만은 정치 신인들한테 기회를 확대해주고자 이런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간단하게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교육법은 2016년에 이미 법은 제정돼 있었는데 이후로 아무런 진척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성교육을 담당할 컨트롤 타워로 인성교육진흥원을 설치를 하자. 그리고 이걸 설치하면은 영주 지역이 소수서원, 선비정신을 구현하는 그런 소수서원도 있고, 한문화지금 테마파크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 지역의 이 국립인성교육진흥원을 유치하는 것이 아주 가장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발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을 운영하고 나면은 해결료 폐기 사용 후 해결료가 남습니다. 이 사용 후 해결료를 지금 각 원자력 발전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수조 안에. 그 보관에 대해서 어떤 시설세를 낸다든지 보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 법을 발의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 그러면은 울진군에 약 연간 245억 원, 경상북도에 514억 원 가량의 세입 증가가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북 전체에 다 혜택이 있는 거군요. 예. 자, 그나저나 좀 현안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요. 지금 뭐 지난 주말부터 해서 오늘까지도 전광훈 목사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의원님. 예. 참 이 전 목사 행태를 보면 의원님도 화가 많이 나시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근데 지금 통합당 비대위에서는 일단은 뭐 전 목사 좀 선을 긋고 있지만 사실 지난 총선 때까지만 해도 뭐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좀 전 목사를 좀 키워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현재 상황이 이쯤 되면 당에서 좀 어떤 움직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박형수 의원님은 이 전광훈 목사 뭐 태극기 세력과 어떻게 관계 정립을 해야 된다고 통합당이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당의 공식 입장으로 그 원내대표도 뭐 얘기를 했고 대변인들도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조차도 전광훈 목사가 무슨 우리와 그 관련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사실 그 21대 미래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뭐 한 발언을 통해서 그런 지난 20대 국회에 이 관계를 끊지 못한 것이 우리가 총선에서 패한 이유 중에 하나다. 그래서 지나친 그 이념적으로 경도대에 있는 분들과 같이 장애 집회를 하다 보니까 다른 우리도 통합당도 똑같은 국민들도 또 특히 국민들 중에서도 수도권 시민들의 중도층으로부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 또는 전광훈 목사와 같은 이렇게 똑같이 취급을 받아서 통합당이 이번 그 총선에서 패배한 측면이 분명히 크다. 그게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지난 총선에서 패배가. 그런 얘기들을 저도 했었고 많은 그 우리 통합당 그 의원들이 공감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완벽하게 이제 완전히 뭐 공감대가 상당 부분이 형성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좀 더 확실한 스탠스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모습이 뭐 통합당 지지자이든 아니든 그걸 좀 환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 짧게만요. 지난주에 왜 통합당에서 새로운 10대 정강정책 발표했잖아요. 여기 보면 뭐 기본소득 얘기도 나오고 만 18세 피선거권,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등등 경제민주화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박형수 의원님 이 정강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기본소득에 대한 그 장기적인 입장은 그건 원칙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수용해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4연임 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약간의 위헌 소지도 있고 헌법에 국회의원의 임기를 제한해 놓지 않았는데 그것을 법률로 제한한다라는 것은 그 헌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고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뭐 외국의 경우에 선수를 제한하는 입법례도 사실 없을 뿐더러 오래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뭐 10선, 뭐 11선 이렇게 의원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전문성을 갖추려면은 뭐 제가 꼭 3선에 4선에 욕심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전문성을 갖추려면은 이걸 제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은 당의 공천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다 돼서요. 앞으로 좀 자주 의정활동 얘기도 좀 해주시고 현안 얘기도 좀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그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이었습니다. 우리 날씨 알아보죠. 김도현 캐스터 전해주세요.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을 받는 가운데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열기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또 다음 주도 비 소식 없기 때문에 계속 열기는 쌓이겠는데요. 요즘 날씨를 뒷북 더위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하늘도 맑아서 볕도 여과 없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많이 높습니다. 절기 처서인 일요일을 지나서 다음 주에도 한낮 기온은 33도, 35도 정도 예상됩니다. 내일 기온은 안동, 예천, 문경 아침이 24도, 한낮에 36도 남아있고요. 의성이 23도에서 35도, 청송, 영양, 영주공안은 23도에서 34도 분포, 상주는 아침이 25도, 한낮에 36도 예상됩니다. 봉화 현재 기온은 29도, 체감온도 31.6도, 습도는 65%입니다. 날씨였습니다.